들어가겠습니다. 교재를 넘기시면 금융 파트로 가도록 할게요. 금융은 이제 교재로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가시면 이제 금융 파트가 있거든요. 금융 파트. 그거 지금 부동산 금융 파트 찾으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오후에는 간평, 또 저녁 때는 또 공인중개사를 강의하는데, 감정평가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약간 젊은 쪽이 많아요. 젊은 쪽 대학생들이나. 그래서 대출을 잘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랑 좀 틀린 게, 지금 여러분들은 아까 그 어떻습니까? 투자 파트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그 젊은 친구들은 그 대학교에서 배워서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는데, 걔네들은 담보대출을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죠. 근데 우리 연령대가 저랑 비슷비슷하신 분도 계시니까 그냥요 담보대출을 받아봤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받아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출에 대한 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쪽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LTV하고 DTI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가 있는데, 자, 시험 문제가 이제 문제 나오는 게 안 정해졌다, 정해졌다. 정해졌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비중이 이제 아예 그냥 여기 이제 쉬워졌어요. 쉬웠다는 것은 뭐냐면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진 거죠. 그럼 은행 가서 대출 금액 받을 때 어떻게 돼요? 한도가 있죠. 두 가지예요. 우리 첫 번째 부동산 금융 파트는 나온다면은 한 다섯에서 한 여섯 문제인데, 금융은 따로 자금의 융통. 그럼 부동산을 담보로 간다는 것은 신용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에요. 그럼 주택금융이 주로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출 금액이 아까 LTV라는 거 있었죠. LTV는 담보인정 비율이고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적은 금액을 선택합니다. 큰 금액이다, 적은 금액이다, 적은 금액이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라는 게 나와요. 가능 금액. 특히 여러분이 지금 요거는 주택 담보예요. 무슨 담보다? 주택. 근데 아까 상가라는 자체가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상가도 그냥입니까? 담보 인정 비율이 있습니까? 있죠. 있고 부채 감당률이라는 걸로 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부채 감당률에 제가 야매를 해드릴 텐데, 감당률에 대해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그럼 이것도 큰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죠. 특히 이제 부채 감당률은 상가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임대료가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현금 수지를 갖고 따지겠죠, 그죠?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대출 금액에 나올 수 있는 거를 제가 문제를 오늘 프린트 받으셨어요? 내가 아끼지 않고 다 줬어, 내가.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다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되면 나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씨, 일반 강의도 잘하는데 특강은 왜 듣지? 그렇게 하는 수가 있는데, 저는 특강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어떤 그 우리 선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그러신 게, 이거는 특강에서 할게 다 빼거든요. 근데 저는 안 빼. 내 마음이 약해갖고, 그죠? 그래서 5번, 6번, 7번을 다 냈는데 찾았습니까? 근데 특강은 들으시는 게 좋은 게, 특강은 또 들으시면서 또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꼭 듣지 못하더라도 동영상이라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5, 6, 7 있어요? 그럼 펜을 들어봐. 형광펜이라든지 아무거나 들어봐. 5번에 가시면은 거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라는 게 있죠. 박스 쳐보세요. 형광펜을 칠하든 빨간색을 아무나 칠해봐. 무슨 그 가능 금액?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근데 봐봐. 여기는 그냥요 주택담보예요. 주택담보고. 그 다음 여기는 기존 대출이 있어요, 기존 대출이 없어요? 없는데 6번에 가시니까 부동산을 7천만 원 대출 받은 게 있죠. 그냥입니까? 기존 담보 대출이 있습니까? 나중에 이건 빼야 돼요. 그럼 이것도 최대 담보 대출 금액은 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둘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먼저 문제 6번을 먼저 유형을 보여드리면, 자, 6번은, 자, 가볼게요.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얼마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나중에 이걸 빼야 됩니다. 그걸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LTV라는 것은 뭐로 나누죠? L을 V로. 그러면 LTV 찾고 부동산 가치 찾으면 담보액이 나오거든요. 그럼 LTV는 빨라요. 자, 시장 가치가 지금 얼마죠? 5억이고 LTV가 지금 몇 퍼센트예요? 그럼 5, 5, 25, 2억 5천이죠? 2억 5천. 그러면 DTI를 구해봐야 되죠, 그죠? DTI. 그럼 DTI는 뭐로 나눠? D를 I로 나누는 거죠. 그럼 요건 DTI가 총부채 상환 비율이니까 얘와 얘 연소득을 곱하겠죠? 그러면 원리금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 그럼 바로 무슨 상수로 나오셔야 돼요? 더당 상수로. 기억하시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지금
총부채 상환 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40%죠. 그 다음에 연소득이 얼마죠? 6천인가요? 그럼 6천만 원이니까 64, 24, 2,4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저당 상수는 제가 몇 점 몇 낼 가능성? 0.1. 왜냐면 요거 공 하나 더 붙으니까. 그럼 얼마가 되죠? 2억 4천이 돼요. 그런가요? 그럼 둘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금액. 작은 금액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해설집 나오니까 이따 하세요. 이따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저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이죠. 그럼 얼마 선택하겠어요? 근데 얼마가 대출이 있죠? 그럼 7천을 까야 되죠. 그럼 얼마다? 1억 7천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이따가 특강 들으신 분들은 이 문제와 유사한 또 기출문제가 또 나왔거든요. 그럼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때려 뺏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7천을 8천으로 바꾸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5번을 여러분한테 맡겨보겠는데 5번은 뭐냐면 지금 여기는 서울의 A가 거주하는 시중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여기는 아까 7천의 담보대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중에 안 빼면 되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꿀팁을 드리면 사업자금 대출이 1200만 원이라는 게 있죠. 이 부채 상환을 따라서 원리금에서 뺀다. 원리금에서 빼게 되면은 대출이 더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시험 문제가 저당 상수는 0.1인데 지금 거기 보시면 0.12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이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원리금이 1200만 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면 얘는 왜 1억을 만들어 주려는 거지. 뭐 다 이겼다. 큰일 났다. 그럼 빨리 풀어보세요. 이거는 몇 번이 정답일까요? 이렇게까지 힌트를 줬는데 못 풀면은 나중에 중개업 못해요. 눈치가 없어. 사람이라는 게. 다까지 다 이겼는데. 몇 번이 정답일까요? 1번이 정답이죠. 자, 할게요. LTV가 몇 퍼센트죠? 60인가요? 찾았습니까? 담보 가격이 5억인가요? 그럼 이걸 곱하는 게 그 대출액이에요. 3억의 LTV죠. 그죠? 이거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DTI 60%죠. 놀라운 사실은 아까 그 문제랑 똑같이 냈다는 거죠. 이 자식이 말이야. 귀찮으니까. 그죠? 연소득 6천만 원 낸 거야. 64? 2,400인데 그냥이야 기타 부채가 있어.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1200만 원이 있다는 것은 많이 빌려주겠어요? 좀 덜 빌려주겠어요? 원리금에서 뺀다는 거죠. 그럼 2,400만 원까지 네가 안 빌려주겠다는 거야. 상환을. 1200만 원이 되는 거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왜 이게 0.1로 내놨다는 것이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들 SBS 아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럼 얘를 왜 이렇게 냈을까? 이게 얼마 나와서? 1200이 나와서 있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만약에 1300만 원이 나오면 몇 점 몇? 야, 출제해라.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굉장히 심리까지도 봐요. 그죠? 그래서 여기 1200만 원 나왔다는 것은 0.11에서 얼마로? 1억으로 맞춰줬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큰 금액, 작은 금액. 그러면 1억을 대출받았다는 거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체크하셨습니까? 이걸 풀어야 지금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럼 132페이지 LTV 있나요? LTV는 뭐로 나누죠? L을 V로.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담보 인정 비율입니까? 그럼 이게 높을수록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죠. 많이 빌려주니까. 그런가요? 그럼 주택 수요도 증가하죠? 그럼 이번에 별표. 자, 이 비율이 높아지면 대출 기간은 그냥입니까? 채무은행 위험이 커집니까? 그럼 이자도 어떻게 돼요? 높이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거의 싹 다 커진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은 DTI죠. 자, 이건 담보인정 비율이에요. 소득에 대한 능력이에요. 그럼 이걸 도입했다는 것은 조금 더 담보대출을 규제를 강화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종전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 비율을 높이게 되면 그냥입니까? 대출액이 많아집니까? 많아지죠.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64, 24죠. 근데 만약에 이걸 70% 빌려주면 그냥입니까? 금액이 커집니까? 그럼 이거나 이걸 높여주면 더 많이 빌려준다는 거야. 맞아요? 자, 지금 봐봐. 정부가 그냥의 규제를 해. 그럼 이걸 높인다, 낮춘다? 낮추는 성향이거든요. 그럼 경기가 안 좋아. 풀어줘야지. 그럼 이걸 어떻게 된다? 높여줘야지 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저자분이 조금 DTI의 원리금만 낮지 부채는 안 더했죠? 그 부채가 나왔을 땐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그 문제, 5번 문제 기억하십니까? 꼭 체크하시고, DSR이라는 자체는, 자, 요거는 뭐냐면, 총체적 상환 능력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재밌는 게, 그 신용정보 사이트가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많이 지킴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내가 내 신용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신용등급 높으세요, 여러분들? 몇 등급이야? 등급이 1등급이라는 자체 저도 1등급인데 돈 많아서 1등급이 아니라 신용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럼 등급도 나오고 자기가 대출한 게 다 떠버려요. 그죠? 그럼 그냥이야 담보대출도 떠. 자동차 대출도 떠요. 여러분 대출을 별로 안 받나 봐. 난 많이 받거든. 그러면 총체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부채라는 자체에 대한 원리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 한정된 거죠. 근데 그냥입니까? 전체적 소득이 전체 대출이 다 뜹니까? 그럼 더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모든 대출이 그냥입니까? 원리금 상환을 반영합니까? 반영하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도 좀 받아보고 차도 좀 대출로 사고 그래야 돼. 그래, 이 원리금이 내가 갚아야 될 담보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대출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많을수록 그냥입니까? 제한이 됩니까? 제한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맨 밑에 얘가 100%라는 건 자기가 5천만 원 내고 5천만 원 다 갚는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얘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건 총체적이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라는 게 있나요? 자, 이제 들어갈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바꿔낼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가 이제 고정금리라는 게 이제 있고 변동금리가 있고 제가 이제 제 문제를 풀어드릴 텐데 자, 고정과 변동은 되게 쉬워요. 고정은 고정돼 있죠? 변동은요? 다 알고 있네? 할 게 없네, 그지? 자, 할게요. 고정금리는 안 바뀌는 말이야. 고정금리는 안 바뀌어서 고정금리는 이자가 고정돼 있어요. 변동은 안 바뀐다, 바뀐다. 바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책에 보시면은 거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고정금리 저당대출에 밑에 가시면 명목금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명목금리는 뭘 불러보세요. 실질금리에다가 은행이 위험한 대가에다가 예상인플레를 더한다고 돼 있죠. 이게 이따가 뜰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은행은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여러 가지 밑에 대출에 대한 의혹이 있어요. 그걸 더 가산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명목금리라고 돼 있죠. 명목금리. 명목금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금리예요. 겉으로. 그래서 고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계약이나 저당이자라는 것은 안 바뀌죠. 그죠? 그래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5% 대출을 4%라고 하자. 받았다. 이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버려요. 근데 실질금리가 바뀔 수도 있죠. 은행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실질금리가 있고, 자, 위험의 대가를 더할 수 있고, 예상인플레를 더할 수도 있죠. 그럼 예상인플레율이 만약에 1%라면 실질금리는 3%밖에 못 먹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4% 올라갔다고 좋아야 돼요? 인플레를 빼야 돼요? 그럼 난 3%밖에 안 올라간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건 그냥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실질은 뭐에서 뭘 빼야 돼요? 명목에서 예상 인플레를 빼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 은행이 먹는 거는 4%를 먹는 거예요? 3%를 먹는 거예요? 1%라는 건 인플레죠. 근데 그냥요 예상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은행이 위험해 버리죠. 그럼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냥이다 고정금리는 명목이 안 바뀐다. 그럼 실질이자가 하락하겠죠.
그런가요? 그럼 그냥입니까? 대출 기간이 손해입니까? 손해죠. 정신 바짝 차리셔. 지금 무슨 금리 하고 있어요? 밖에 안 바뀌어요. 딴 사람 큰일 나. 지금 어머, 2시에 뭘 먹지? 큰일 나. 안 바뀌어. 탑보다 안 바뀌어.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지가 실질이 까지는 거지.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대출 기간은 그냥이야 손해야. 차입자가 이익을 보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은행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처음부터 많이 받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출 시점에서는 어떤 금리가 높다? 고종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맞나요? 왜 그래요? 은행이 그냥입니까? 위험한 만큼 더 받습니까? 더 미리 땡겨 받아야겠죠. 이해 갔나? 근데 변동은 그걸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거는 차입자한테 전가시키게 되면 그냥입니까? 인플레만큼 가산됩니까? 5%를 받아버리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잘 할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정금리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게 되면은 시장이자가 바뀌어버려요. 그죠? 그럼 시장이자가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죠. 그럼 시장이자가 낮아졌어요. 그럼 시장이자율이 만약에 3%대까지 낮아졌다. 난 4% 받았는데. 그럼 그냥요, 조기상환해요. 조기상환하죠. 조기상환 들어보셨어요? 그럼 시장이자가 높을 때, 낮을 때 차입자가 조기상환한다는 거죠. 그럼 차입자가 조기상환을 하겠죠. 그럼 조기상환하게 되면은 그냥 있어요. 수수료를 부과시켜요. 페널티를 가하겠죠. 중도상환 수수료. 그래도 얘가 조기상환하면 안 위험하다, 은행이 위험하다. 조기상환이 위험해요. 대출자가 안고 가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대출자는 조기상환 해버리면 그냥입니까? 이자가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맞나요? 근데 시장 이자가 높아지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만약에 이게 4%가 아니라 지금 고정이자가 막 7%까지 갔다고 봐봐요. 그럼 그냥입니까?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유지하려고 하죠. 맞아요? 그럼 되게 웃긴 게 아까는 반대 현상이죠. 아까는 그냥입니까? 조기상환 하려고 합니까? 갈아타려고. 그렇죠? 근데 요거는 그냥이야 기존 대출을 유지해. 그러면 또 어떻게 돼? 안 꼬셔야 돼? 꼬셔야 돼? 꼬셔야 되죠. 그죠? 그냥이야 얘를 VIP실로 모셔. 커피 약을 타요. 그래서 장고를 할인시킨다 그래요. 그럼 얘를 말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고 안 하죠. 그럼 그냥입니까? 수익성이 악화됩니까? 왜? 7%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은행 대출자는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수익성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이걸 따라서 이자율 위험. 자, 아까 요거 시장이자가 낮았을 때는 무슨 상한이었죠? 조기상한위험이었어요. 그런가요? 근데 자, 얘는 그냥입니까? 이자가 높아졌습니까? 그럼 그만큼 이자율에 대한 위험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플레 위험이라고도 해요. 무슨 위험? 인플레 위험. 그래서 따라서 인조, 조가 깔리죠. 그럼 조기상환은 시장이자가 높을 때, 낮을 때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변동금리는 누구한테 그 위험을 전가시키죠? 차입자. 차입자의 채무행 가능성이 커져요. 맞나요? 그럼 그냥입니까? 금리 상한을 설정합니까? 그럼 금리 상한 설정한다는 것은 뭘 노리는 거죠? 누굴 위한 것이죠? 차입자를 위한 것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금리가 만약에 상승할 걸 예상해요. 그럼 상승할 걸 예상한다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바뀌는 게 나아요? 안 바뀌는 게 나아? 고종이 낫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 우리가 대출금리라는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대출금리는 왜 여러분들 시중에 기준금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기준금리가 우리가 인플레를 반영하는 금리예요. 예금금리를 따지는데 가상금리를 더한다는 거죠. 그 만약에 은행이 얘가 예금금리면 예금금리보다 그냥입니까? 대출금리를 더 받아야 됩니까? 그럼 차입자한테 가산을 하는 거죠. 그럼 차입자는 그냥요. 요 가상금리는 그냥입니까? 차입자에 따라 틀려집니까? 그럼 바뀌는 것은 가산이 바뀌어요? 기준이 바뀌어요? 자, 할게요. 자, 들어볼게요. 지금 변동한다는 것은 자, 지금 계속적으로 바뀐 게 그냥입니까? 시장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럼 인플레에 따라 바뀔 수 있죠. 그럼 바뀌는 것은 가산이 바뀐 게 아니라 기준금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금리가? 자, 봐보세요. 자, 가상금리는 차입자 연체 시적에 틀리지만 어때요? 처음부터 그냥입니까? 고정돼 있습니까? 고정돼서 계속 가는 것이고 바뀌는 것은 어떤 거다? 기준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CD는 제가 3개월마다 조정된다 했죠. 그래서 이거는 양도성 예금 증서에 대한 거예요. 보통 예금을 하게 되면 통장을 주는데 그냥요 증서를 줘요. 그럼 이자를 준 다음에 나중에 원금이 상환하거든요. 그럼 몇 개월마다 조정된다? 그럼 이게 무슨 금리다? 기준금리예요. 가산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 다음에 코픽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코픽스 금리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예요. 그럼 이런 상품이 하나겠어요? 여러 개 있겠어요? 이걸 평균을 낸 거죠. 그러면 이 기간이 좀 길어져요. 그럼 6개월에서 한 1년이거든요. 그럼 CD하고 코픽스는 누가 더 글씨가 더 길어요? 그래서 코픽스가 더 길어요. 그죠?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기준금리라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시험에 잘못 쓰는 게, 자, 얘네들은 대출금리예요? 다 기준금리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대출금리 하면 맞을까 틀릴까? 틀려서 이의시청 들어갔어요. 받아줬거든요. 그러면 코픽스는 대출금리다, 기준이다. 대출은 기준과 가산을 더하거든요. 그러면 그냥야 출제원이 한 방 먹었어. 그냥야 코피가 났어. 코픽스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면 어렵게 안 나요. 얘 두 가지는 다 무슨 금리다? 기준이에요. 그럼 얘가 높아지면 얘도 높아진다는 것까지밖에 안 내요. 근데 이 저자가 굉장히 흥분해서 또 쓴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따 해드릴 거예요. 근데 너무 오버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요 안에서 시험자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자, 그럼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무슨 금리가 있죠? 고정. 자, 구중구시. 고정이 초기 이자율이 변동보다 더 낮아요? 더 높아요? 고정은 은행이 위험하죠? 거기에 대한 걸 더 프리미엄을 더 더하거든요. 그럼 위에 밑에 보시면은 명목금리 있다가 우리 문제 풀 때 실질에다가 은행이 위험하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에다가 인플레를 가산해요. 기대 인플레를. 자, 그럼 대출 기간의 은행 위험은 어떤 게 있을까? 채무불이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은 차입자의 상환 능력 부족합니다. 그럼 니은번에 벼벼 땡이야. 만약에 담보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죠. 그러면 대부분이 상승하는 경우는 일단은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차입자의 신용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DTI 적용하고 대출 초기에는 대부비를 상향 조정해야 돼요? 좀 하향해야 돼요? 그러면 채무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죠.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조기 상환과 이자율 위험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자, 따라서 인조. 그럼 조기 상환은 시장 금리가 상승기 때, 하락기 때 발생하죠. 그런가요? 대출 기간은 차입자의 조기 상환에 대한 조기 상환수를 부과하고 금리는 그냥입니까?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합니까? 고정금리 때 금리 변동 위험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 기간과 그 이자율의 수합 계약 체결을 위해서 금리 변동 위험을 또 전가시킬 수가 있고 유동성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렇게 보세요. 아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에서 대출금리를 더 받죠? 은행은 예대 차이를 먹어요. 자, 그러면은 들어보세요. 만약에 을돌이가 1억을 하게 되면은 1억을 예치시키면 그냥요 예금금리를 받아요. 예금금리를 받고 가만히 있어요. 담보대출을 해줘요. 그럼 대출금리를 받죠. 그럼 예금금리를 더 많이 주겠어요? 대출금리를 더 받겠어요? 대출금리를 더 받죠. 예? 그러면 얘가 4%면 예금금리가 높아요? 낮아요? 낮죠. 내가 담보대출은 안 받아본 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은행이 예치도 시켜보셨어요? 그럼 안 하면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예금금리가 낮죠. 맞습니까? 그럼 아까 실질적으로 제가 무슨 금리가 높아야 된다 그랬어요? 대출이죠. 이 기준금리가 예금금리 설정하거든요. 이해 갔나? 그럼 잡아봐. 그럼 보통 대출금리는 모가지론이야, 모기지론이야,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보금자리론은 단기예요, 장기예요? 자, 몇 년짜리가 있을까? 10년, 15년, 20년, 30년 사가 있거든요. 근데 예치시키는 거는 30년까지 갈까? 예치시켜봤어야 알지. 얘는 5년 미만짜리예요. 장기야, 단기야. 그럼 단기 자금을 끌어다가 장기로 대출해주게 되면 상한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돈이 없어버리면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유동성 위험. 자, 무슨 말이냐? 유동성은 어떤 자산을 현금화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따 보겠지만 A은행이 얘한테 대출해주고 그냥입니까? 채권을 가지고 옵니까? 채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럼 채권은 현금의 현찰이 아니에요. 그걸 유동화 시켜야 되죠. 그럼 채권을 그냥입니까? 유동화입니까? 채권을 유동화 시키죠. 그럼 MBS를 발행하겠죠. 그럼 넘기니까 유동성 위험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럼 유동성이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유동성 위험이 낮아진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나? 자, 할게요. 자금이 단기 조달과 어때요? 장기 운영 대출의 현금이 불일치해서 나타나죠? 그러면 장기 운영 대출에 따른 원금 회수 불확실성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얘는 그냥입니까? 이 채권을 유동합니까? 그럼 공사가 MBS를 발행하죠? 그런가요? 그럼 채권을 가만히 있어요? 유동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자금을 조달하니까 유동성 위험은 어떻게 된다? 감소해버리는 거죠. 유동성이 늘어나고요. 이해하셨죠? 그죠? 나중에 또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법적 행정적 위험이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넘겨볼게요. 자, 고종금리 저당대출에 대한 특징이라는 게 있나요? 만약에 아까 예상하지 못했었죠? 그러면은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그냥입니까? 실제가 높아졌습니까? 높아졌죠? 아, 다 까먹었네. 아니, 대화를 하자. 예상이 1%였지 않니? 예상을 못했지. 그 실제가 2%니까 실제가 더 크다고요. 그렇죠? 그럼 대출 기간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대출 기간은 그냥 아니라 불리하다. 차입자는 이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시장이자가 대출 약정보다 하락하면은 차입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죠. 변동금리 차입하였다는 상환 부담이 줄어들겠죠. 자, 차입자의 고정금리 대출에 이용하여도 금리 변동 위험은 있다. 단지 적을 뿐이죠. 자, 고정으로 대출한 대출 기간과 차입자 모두 금리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기간의 금리 변동 위험이 커지는데 리을번 별표. 그러면 장기 대출일수록 어떨까? 대출 기간의 금리 변동 위험과 유동성 위험은 작아지겠어요? 더 커지겠어요? 커지죠. 장기는 어때요? 잘 안 갚잖아요. 그죠? 이렇게 커지고. 자, 미음번 별표. 아까 제가 향후에 금리가 상승할 걸 예상하죠.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바뀌는 게 나아요? 안 바뀌는 게 나아요? 그럼 변동보다는 고정이 더 유리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밑에 변동으로 갈게요. 변동은 시장금리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계속 변동하는 형태다. 양도성 예금 증수와 코픽스가 있다 그랬죠. 그럼 변동금리 결정 요인은 대출금리는 뭐하고 뭐를 더해요? 기준금리하고 가산. 그럼 제가 변동한다는 건 기준금리죠. 그래서 인플레를 반영하거든요. 기준금리는 만기 3개월 전인 CD와 3개월 단위로 금리를 조정하고요. 가산금리는 그냥입니까? 차입자에 따라 틀려집니까? 차입자에 따라 사등적 적용한다고 돼 있죠. 그럼 CD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을 채택한다. 코피스는 자, 따라서 자금 조달 비용 지수. 그럼 은행이 자금 조달하는데 비용하는 여러 가지 지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갖고 은행 연합회가 그걸 취합해서 산출해요. 그럼 오른쪽 가볼게요. 지수 산출 대상 상품은 아까 제가 CD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이 있었죠. 그걸 가중평균한 거죠. 그래서 지수 산출 대상으로 따서 봅니다. 그럼 코픽스가 더 짧아요? CD보다 더 길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대출자 기준금리 결정할 때 재량권이 더 많이 부여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조건 일정할 때 기준금리 조정 주기가 짧은 것보다 조정기가 긴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차입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죠. 늦게 바뀌니까. 이해 갔나? 그러면 봐봐. 자, 여기서 지금 시장금리 상승기와 하락기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럼 자, 갈게요. 좀 흥분하셨는데 이분이. 자, 볼게요. 아까 금리가 상승할 것 같으면 차입자는 고정이 났나요? 변동이 났나요? 고정이 났죠. 맞아요? 근데 금리가 하락할 것 같으면요. 변동이 난 거죠. 이걸 이해해야지만 코픽스와 CD를 가요. 맞나요? 그럼 자, 할게요. CD는 몇 개월? 코픽스는?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코픽스가 더 길잖아요. 그러면 금리 상승기는 그냥입니까? 좀 안 바뀌는 게 낫습니까? 빨리빨리 안 바뀌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럼 CD가 나요? 코픽스가 나요? 코픽스가 낫죠.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자, 할게요. 이건 이해 갔어? 금리가 팍팍팍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차입자는 올라가는 게 나아? 안 올라가는 게 나아? 고정이 낮잖아.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하락기는 안 나왔거든요. 이 저자분이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금리 하락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이야 빨리 바뀌어야 돼. 변동이 났다는 거죠. 이걸 해야 이리로 간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이야 좀 늦게 바뀌는 게 나아. 그럼 CD가 나, 코픽스가 나. 코픽스가 낫다는 얘기예요. 이걸 해야 이게 읽혀요. 이해 갔나? 근데 금리가 떨어진다. 그럼 떨어지면 그냥이야 빨리빨리 바뀌어야 돼. 그럼 CD가 낫다는 거죠. 오케이?
자, 함께.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아세요? 자, 우리 봐봐. 시장금리가 상승기 때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안 바뀌는 게 낫지. 늦게 바뀌는 게 낫지. 그럼 CD가 나, 코픽스가 나. 코픽스가 낫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나요? 이 코픽스를 이용하는 것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차입자. 근데 금리 하락기는 빨리빨리 떨어져야 되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금리 하락기 때는 어떻게 났다? CD가 났다라는 자체를 좀 이 저자분이 좀 오바를 하셨어요. 체크하셨습니까? 근데 오바를 하셨지만 혹시 나온다면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타 강사들은 이것까지 안 가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갑니다. 그럼 밑에 CD하고 코픽스가 있나요? 어떻게 더 길어요? 어디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길으니까 뭐 세 글자 두 글자. 그러면 짧아요, 더 길어요? 길죠. 그럼 차입자 금리 변동 위험에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까? 좀 작은 편입니까? 작죠. 늦게 바뀌니까. 그런가요? 자, 그러면 금리 상승기 때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그냥요, 좀 늦게 바뀌는 게 나아요. 뭐가 낫죠? 코픽스가 낫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하락기 때는 빨리 바뀌는 게 낫죠? 뭐가 낫다? CD가 유리하다는 거죠. 와, 역시 일선은 지적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따라오시다니. 눈물 날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금리라는 게 있나요? 변동은 대출기간의 변동위험에 대한 회피하기 위해서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하죠. 그럼 변동금리는 대출자를 인플레 위험에 어느 정도 그냥입니까? 보호해 줍니까? 그럼 시험 문제 대출자를 인플레 위험에서 보호해 주는 거는 어떤 금리죠? 변동금리라고 역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기관이 차입자한테 전가시키겠죠? 그럼 우리가 차입자는 어떤 금리 때 금리 변동 위험이 큽니까? 고정이잖아요. 안 바뀌니까. 그런가요? 그럼 대출기관이 차입자에게 금리 위험을 전가했고 다고 해서 대출기관의 금리 변동 위험 완전히 제거됩니까? 제거된 건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 가지 뭐 이자를 수합한다든지 금리 하한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설정하겠죠? 넘겨볼게요. 자, 그럼 기준금리 조정 주기가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요 빨리 바뀌는 게 나아요. 빨리빨리 바뀌는 게 낫죠. 그러면 대출기간은 조정 주기가 길수록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기관의 차입자한테 전가시키죠. 그런가요? 만약에 조정 주기를 길게 잡았어요. 그럼 차입자의 금리 변동 위험이 작아지죠. 그럼 대출기관의 금리 변동 위험은 더 커지겠죠. 반대로. 최초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주택가치가 하락한다든지 차입자 소득이 저하된다든지 신용도가 안 좋다든지 연체 실적이 위험이 요인이 있으면 그냥입니까? 가산을 더합니까? 가산을 더하겠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요거 별표 치세요. 이게 기출인데 아까 채무불이행 위험 아시죠? 그 만약에 시험 문제가 주택가치가 하락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입니까? 그 상승률 LP가 상승해서 대출기간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진다고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요. LTV라는 것은 뭘 뭐로 나누죠? L을 V로 나누죠. 얘기해봐요. 그럼 내가 1억 중에서 70%면 7천만 원을 빌린 거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얘가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LTV를 100% 초과해서 빌려주는 은행이 있어요? 나 좀 소개시켜줘. 나 대출 받게. 그럼 그 뜻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입니까? 가치가 떨어집니까? 여러분 깡통 전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냥요 이게 막 떨어져요. 5천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냥입니까?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그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주택 가치가 하락하면 그냥입니까? LTV가 상승합니까? 상승한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대출 기간에 무슨 불이행이 커집니까? 채무불이행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깡통 전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깡통 전세라는 건 뭐야? 갚아 안 갚아? 안 갚아버리니까 은행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경매 처리를 해버리니까 차입자가 위험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금리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나봐요. 자, 변동금리는 그냥입니까? 차입자가 위험합니까? 올리니까. 그럼 상한선을 설정했다는 건 그냥이야 올리지 못하는 경우야. 누굴 위한 거죠? 차입자를 위한 거예요. 맞아요? 자, 은행도 그냥입니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걸 너무 내려버리면 안 되죠. 이게 봐요. 그러면 금리 하한을 설정할 수 있죠. 금리 하한을 설정해서 못 내리게 하는 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대출자를 위한 것이죠. 이것도 오바를 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상승기밖에 안 나왔거든요.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강사분이셔요. 저도. 그런데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굉장히 저는 아주 좋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타강선은 아예 안 하거든요. 상한선만 계속 강해요. 상한선만. 하한선 안 해요. 그럼 상한선은 누구를 위한 거죠? 하한선은요. 대출자를 위한 것이죠. 체크하셨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답은 쉽죠. 몇 번이 정답입니까? 2번이 2번 기준인데,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에다 오는 것은 CD금리는 기준금리죠. 그럼 기준금리가 어떻을까? 얘가 높아지면은 대출금리도 상승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요즘은 코픽스를 많이 씁니다. 뭘 많이 쓴다? 그럼 이 CD금리를 코픽스 금리로 고쳐낼 가능성이 커요. 제 말 믿고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코픽스라고 나와도 맞죠? 그럼 CD나 코픽스는 그냥요 기준금리예요. 그럼 얘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도 상승하겠죠. 맞나요? 대출 시점에서는 고종이 변동보다 더 높죠. 인플레를 가져놔야 되니까. 자, 담보대출이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를 줄이겠어요? 늘리겠어요? 늘어나죠. 증가하죠. 자, 좀 전에 아까 대출금리가 고정됐다는 건 4%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그럼 예상된 인플레보다 실제가 높아졌죠. 그럼 금융기관은 이익이다, 손해다. 차입자의 이익이겠죠. 대출비율이 높아지면 아까 채무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럼 은행은 이자도 어떻게 돼? 높이겠죠.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높아진다?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출비율이 높아지면 따라서 싹 커진다. 딱딱 커져요. 거의 시험문제 기출이. 여러분 지렛대 효과 기억나시죠? 그럼 대출비율이 많아지면 그냥입니까? 지렛대 효과가 커집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도 높아지죠. 근데 하지만 은행 입장은 채무의 가능성도 높아지다 보니까 금리 위험도 높아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대출 비율이 증가한다면 지금까지 문제에 나왔던 것은 그냥입니까? 거의 다 커집니까? 그럼 대출 금리도 낮아진다, 높아진다? 높아진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정답 몇 번? 2번. 9번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9번 문제 한번 풀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9번 스타트. 정답 1번이에요. 자, 볼게요.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연간 1번, 연간이자리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는 기간 말에 한 번에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 중에 사회 나누는 것보다 유리하다. 가볼게요. 저 보세요. 만약에 1년 만기를 봤을 때 1억에 연 12%라면 연말에 1200만 원을 받죠. 그럼 한 번 받는 게 나아요? 사회로 나눠 받는 게 나아요? 그럼 3%씩 받으면 300만 원, 300만 원을 땡겨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받는 게 낫다, 사회로 나눠 버리는 게 낫다. 나눠 버리면 또 이자에 이자가 붙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고치셔야 돼요? 1년 만기 대출의 경우는 대출자는 기간에 한 번의 이자를 받는 것이 사회에 나누는 것보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고 하는 게 맞는 정답이죠. 이해하셨죠? 근데 다른 지분들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아까 명목이자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실질적인 시장이자에다가 그냥입니까? 위험의 대가를 더합니까? 기대인플레를 더하죠. 자, 변동금리 기억나시나요? 자, 뭐와 뭐를 더한 거죠? 기준금리와 가상금리. 자, 변동은 이자 주성기가 대출자 입장은 어떻게 할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이자 변동률을 누구에서 누구로? 대출자에서 차입자죠. 근데 어떤 미친놈이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이렇게 냈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누구에서 누구로?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시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CD는 주택담보대출의 고정이에요? 변동이야?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변동에다 똥을 쳐야지. 고정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변동으로 나와야 돼요. 이해 가셨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페이지 136페이지로 가볼게요. 가시면은 일단 예고편을 좀 때리고 좀 썼다 가는데 부동산 저당 대출의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죠.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그건 100% 시험 들어갑니다. 자, 얘가 지문이 뜰 수 있고 계산 문제가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계산 문제를 제가 드릴 거 다 드립니다. 그죠? 계산을 2개 드리고요. 2개 드리고 이론을 가는데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럼 거치 기간이 끝나면 그냥 이제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럼 상환을 하게 되면 이자만 갚아요? 원금도 갚아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원리금 균등이 있고 넘기시면은 원금 균등이라는 게 있나요? 이 두 가지의 계산 방식이 거의 90%입니다.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 체증식이라는 게 있어요. 체증식은 출재원이 젊은 층이라고 아예 주어져요. 그럼 체증식은 늙어야 돼, 젊어야 돼.
젊은 신혼부부가 소득이 안정된 층이 가장 좋은 거죠. 소득이 증가할 걸 예상하니까. 맞나요? 그 다음 넘기시면은 계단식이라는 건 안 나와요. 그래서 지워버리시고 제가 간단하게 이따 계단식만 그려드리면 끝내버리고 원금 만기라는 게 있어요? 요건 나와. 자, 이건 그냥요 원금 만기야. 그러면 만기 동안 뭐만 내는 거야? 만기에 다 상환하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는 그냥요 거치 기간이 있었어요. 그럼 거치 기간이 끝나면 이자와 원금 같이 갚아나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간다면 오늘 문제 10번하고 11번이 예상 문제인데, 자 10번 아니면 11번이 시험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따가 문제를 풀 거고요. 12번 가시면 어떻게 돼요? 지문이 뜨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와 지문이 다 나온 적도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10번, 11번하고 12번을 좀 풀어주면 되는데, 어떤 학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좀 쉬는 시간에 푸세요 했더니, 우리 쉬는 시간에 놀지, 우리 안 쉬어요 그러는데, 그냥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뭐 좀 쉬었다가 갈게요. 좀 쉬십시오.